이 프로그램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걷거나 탈 것을 타고 갈 수 있는 일정한 공간, 또는 그 공간을 거쳐가는 노정을 우리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요. 탄광촌 안팎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탄광의 진짜 길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운탄 도로죠. 예전에는 모든 곳이 운탄 도로였어요. 탄광촌에는 운탄 도로가 없는 곳이 없죠. 그다음 철길, 탄광과 철도는 아주 밀접하거든요. 길의 추상적이긴 하지만 광부들이 산업 루트를 따라 농촌 사회에서 혹은 도시에서 탄광촌으로 오른 이 삶의 막장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막장 인생의 길 같은. 막장 인생, 딱 막힌 걸 막장이라 하죠.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길은 나아가게도 하지만 막다른 길에선 되돌아가게도 만듭니다. 이렇게 끝인가 싶을 때 새 길이 나타나는가 하면 오가는 발길이 끊어지며 사라지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 폐광에 다다른 두 광산,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가 있습니다. 폐광이라는 막다른 길까지 석탄과 광부는 어떤 길을 달려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걷게 될까요?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특집 막장 히로에락 제1부 석탄의 길, 광부의 길. 태백시 장성동 금천골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만 오면 고을 개천물이 검게 변한다 해서 검은내, 거무냄이라고 불렸습니다. 거문의 개천물이 검게 물든 까닭은 독특한 검정색 돌덩이 때문이었는데 이 돌덩이의 정체가 바로 한반도 남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최초의 석탄이었죠. 장성광업소는 이 거문의 인근에 자리를 잡고 삼척탄광 장성갱으로 문을 엽니다. 삼척탄광은 현재의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 등 당시 강원 남부에 있던 탄전지대를 말합니다. 대한석탄공사 50년사에 따르면 삼척탄광의 발견과 개발은 일제강점 시기에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기 전인 1910년에 이미 대한제국이 탄전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1937년에 문을 연 장성갱에서 나온 석탄은 1936년에 개광한 도계갱의 탄과 함께 어디론가 수송되는데요. 탄전문화연구소의 정연수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그 탄은 100% 일본으로 갑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경로가 기찻길이 하나도 없어요. 도계에서 묵호항까지만 기차가 개설되어 있죠. 묵호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본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로 갑니다. 자원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장성과 도계에서 묵호항으로 이어지던 석탄길은 자원 수탈의 길이었습니다. 광부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삼척탄광은 험준한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석탄을 생산하고 수송하기엔 여건이 매우 어려웠지만 일제는 태백에서 도계로 내려오는 험한 산세를 뚫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면서까지
석탄 수탈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리라는 곳에서 도계로 내려오는, 그때 도계와 통리의 고저차가 거의 400m 됩니다. 네, 이 수직.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인클라인이 나왔죠. 인클라인은 이렇게 경사진 면에서 위에서 곤양기를 놓고 이렇게 줄로 끌어당깁니다. 일본은 이 인클라인 철도의 용도를 석탄 수송 말고는 다른 화물 수송이나 여객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꽤 오랜 시간 동안 제한합니다. 오로지 석탄 수송을 위한 석탄길로만 운행하려 했던 거죠. 1945년 고대하던 해방은 이루어지지만 석탄 공급 문제가 남한 산업 전반에 큰 걸림돌로 등장합니다. 당시 상황을 탄전문화연구소의 정연수 소장이 재연해 봅니다. 그러니까 45년 해방되고 나서도 근 3년 가까이 전부 다 북한의 발전소의 전기를 남한에서 끌어다 쓴 거죠. 북한이 송전 중단되니까 남한에서는 일단 석탄이 없어서 기차 중단에 산업체 안 돌아가 나중에 병원까지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찾아보니 그 당시 영월 화력발전소가 규모가 큰데 영월 화력발전소의 풀가동을 위해서는 석탄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월 광업소에서 나는 석탄으로는 영월 화력발전소의 절반도 가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직선으로는 40km, 직선으로 50km 되는 곳에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이 탄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 짧은 40, 50km의 수송 도로가 없어요. 기차 길도 없죠. 트럭이 다닐 길도 없는 거예요. 일본은 수탈을 위해서 묵호항으로 뚫었으니까 이 탄을 옛날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묵호로 가서 묵호에서 배를 가지고 부산으로 돌아서 일부는 부산에 내려주고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서 기차로 영월로 온 거죠. 한반도를 뺑 돌은 거죠. 수송에 3일 걸렸습니다. 석탄 수송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철도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바로 산업철도라고 불리죠. 국가 사활을 걸고 추진되던 산업철도 건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엔 나라 재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됩니다. 철암에서 영주까지 철길로 이은 영암선, 태백에서 제천을 경유해 서울로 연결되는 철로 태백선이 서둘러 구축됩니다. 삼척과 태백의 운탄도로가 철길을 중심으로 건설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로를 뚫어 석탄을 나르기엔 이 지역의 지형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산업철도 건설이 멈춰있던 동안에도 석탄을 계속 생산해내기 위해서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됩니다.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국영광산으로 거듭납니다. 1966년 연탄 파동으로 인해 석탄 산업의 위기가 오지만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를 필두로 석탄 증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석탄은 검은 보석,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석탄 증산 정책이 추진됐던 196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이 4개의 탄광 지역은 전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탄광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 광부가 되고자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석탄을 실어 나르던 운탄 도로를 타고 모여들었습니다. 1988년 말 기준
도내 4개 탄광 지역엔 44만여 명이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도내 인구의 25.4%, 우리나라 총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모여든 광부의 수만큼이나 광부들이 생산해내는 석탄 양도 크게 늘어납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장성광업소의 최고 전성기에 석탄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연도별 주요 현황을 보면 최고 생산이 1979년도였고요. 생산성 이제 OM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 1979년도에는 순선 채탄율이 인당 4.75톤이었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운교 부장이 말하는 1인당 4.75톤은 광부 한 명이 하루 1교대 시간에 캔 총 석탄량입니다. 1톤 트럭 5대 분량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 엄청난 석탄 생산의 신화를 만들어낸 광부들에겐 검은전사, 산업역군이라는 영예로운 칭호가 따라붙었습니다. 35년 동안 광부 생활을 했던 이희탁 씨는 1인당 하루 수톤의 석탄을 캐기 위해 그만큼의 땀을 흘리고 빠져나간 땀만큼을 소금으로 채웠노라 말합니다. 30만 5도대 작업장 가만히 있으면 저 그런데 움직이면 4, 50도 되잖아요. 진짜 장화 속에 땀인지 소금을 가져가서 소금 이 주면 소금을 가져서 털어놓고 이짝 소금 야 저거 일하는 사람도 줘 먹으라고 소금 염분이 말 때마다 그거를 한달이면은 얘기한다면 밤새도 못하지. 덥고 어둡고 좁은 막장 안에서의 작업은 고단했고 특히 다른 광물에 비해 물은 석탄의 특성상 동발을 세우는 일은 광부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매우 고단한 길 중 하나였습니다. 정현수 탄전문화연구소 소장의 설명입니다. 동발이라는 것은 순우리말인데요. 동발이의 준말로 탄광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주목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탄광 현장은 대체적으로 경사진 곳을 엎드려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벌이라고 하면 광부들의 가장 힘든 작업 노동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동발을 등에 메고 그 좁은 갱도를 엎드려서 올라가면서 동발을 세우고 탄을 캐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보리를 올라갈 때 서서 올라갈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서 가는데요. 심할 때는 이 동발을 배에다가 넣고 완전히 엎드려서 가기 때문에 배밀이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석탄을 캐내는 과정은 막장을 파면 팔수록 집안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었고 탄맥을 찾아 암석을 뚫는 굴진부와 탄을 캐는 채탄부에겐 북락과 매몰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광산 요거를 이슬이라는데 이슬 그게 사고 나기 약 10분 전이나 20분 전부터 전조를 줘. 갑작스레 기르바리가 뚝 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동발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이슬이 와 탄가루가 두두두두두 막 떨어진다 이제 얘기식으로 그럼 빨리 피해야 되는데 저기서 뭐 자꾸 앉아가 있다 보면은 그냥 내려밀거든요. 그게 이 동발 나무 하나가 30톤을 받아요. 그러면 3개잖아. 2개에 위에 하나 90톤 받잖아요. 그럼 땅속에 지하에 얼마 됐어요? 90톤만 되겠어? 장성탄광과 도계탄광을 오가며 여러 부서에서 44년을 근무했다는 최순일 씨는 복락의 순간 엄마를 기다릴 어린 딸을 부적처럼 붙들었다고 합니다. 갇힌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예, 한 3시간 정도 갇힌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북락 사고로 재탄 일할 때 한 40분 탄에 묻혔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조대가 나왔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다 나오고 안 빠져요.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딸내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죽고 나면은 딸내미를 구하면밖에 갈 데 없다. 그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정은교 씨는 남겨질 가족의 슬픔을 가늠하며 내 삶의 소중함을 챙기느라 잠시나마 동료를 뒤에 뒀던 20여 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입사해가지고 한 20년쯤 됐을 때 이제 객내에서 한 이틀을 갇혀 있었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막 그게 제일 지금도 가끔 자다 보면 그걸 꿈에 딱 꾸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초급 관리자였는데 나이 많은 분들 5명이 이래 갇혀 있는데 딱 나갈 수 있는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내가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게 제일 이제 가끔 그분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그런데 그 얘기하면 많이 웃죠. 저 지 혼자 살았다. 그런 게 제일 기억이 나왔어요. 북락과 매몰에 대한 두려움과 무사한 하루에 대한 소망은 광부와 광부 가족 사이에 수많은 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쥐를 잡지 않는 겁니다. 쥐가 있어요. 그리고 광부들은 갱내 쥐를 만나면 쥐를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갱내 유해가스가 있으면 쥐 같은 게 못 살거든요. 쥐가 있는 곳에는 가스가 그런 전소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게 북락됐을 때에 쥐가 구멍을 뚫어서 그 광부들 숨을 쉴 수 있는 걸 열어준다 이런 전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그랬겠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했죠. 그래서 쥐 안 잡죠. 쥐가 많아요. 그 들어가니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이제 자재 들어갈 때 갱목에 자재 들어갈 때 그걸 따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걔들이 거기서 번식하지 않은. 그냥 쥐를 갱내에 들어간 사람들 절대 안 잡죠. 쥐 같은 거.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삶의 터전에서 역설적이지만 생사를 걱정하는 것은 광부가 매일 반복해서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삼척 도계 탄광에서 선탐부로 일하고 있는 황기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광등 불빛에 탄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탄은 반짝반짝거리고 돌은 그냥 돌처럼 보이고 또 탄은 가벼워요. 우리들이 보편적 아주 큰 거 외에는 탄이랑 돌을 구분하려면 들어보면 탄은 가볍고 돌은 이제 묵직하고 작은 것도 그래요. 그냥 아침에 나올 때는 오늘 하루도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즐겁게 재밌게 일하다가 딱 마치면 마지막 신호가 있거든요. 그거 딱 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했구나. 그렇게 하루를 털어내는 거죠. 오늘도 무사히는 갱도 입구나 광부 사택이 모여있는 마을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내일도 모레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출근하고 감사하며 퇴근합니다. 국내 최대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국내 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경 석탄 광산 내년이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지역사회는 올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6천 명에 가까운 광부가 일하던 국내 최대 석탄 광산에는 이제 400여 명만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부터 석탄 생산은 종료한 상태로 현재는 배수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배수 작업, 그런 물 펌프도 하고 이러면 떨어지는 보수 작업이라고 그런 작업하고 계신 분들. 수경 쪽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거기 배수 펌프라든가 어떤 점검하거나 오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작업하기 없는 거죠. 서 있죠 그냥. 장성광업소엔 수갱이 두 곳 있는데 수갱은 막장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도로 큰 광업소에만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수갱이 두 곳인 광업소는 장성광업소가 유일합니다. 존재 자체로 큰 규모를 증명했죠. 장성광업소보다 1년 먼저 문을 열었던 도계광업소는 내년에 폐광이 확정돼 있습니다.
광부와 그들의 가족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680여 명이 탄광촌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광한 장성광업소에 현재 남아있는 광부들 대부분은 올 12월까지만 일하기로 한 경력계약직입니다. 산업화 시절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등의 탄광을 누볐던 청년, 중년의 산업전사들이 이제 철호의 광부로 문 닫은 광산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하면 국내에는 민간광업소인 삼척 경동광업소만 남습니다. 땅 속에서 수백만 년 이상 걸려 만들어진 석탄은 100년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생활 속에서 환대받으며 뜨겁게 타올랐다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과 수송이 나라 재건과 국가 부흥의 큰 숙제이던 시절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대신 석탄 산업으로 먹고 살던 지역 경제는 폐광 이후라는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폐광은 탄광 도시의 마지막 장, 막장일까요? 광부는 말합니다. 되게 뭐 막장 인생 뭐 이러잖아요. 만약에 광부들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막장 인생이라면 되게 싫어하죠. 우리는 뭔가를 새로 만들고 캐내고 개발한다 이러죠. 새로운 시작이래죠, 우리는. 광부에게 막장은 막다른 길이 아닌 거기부터 다시 파나가는 새 갱도, 새로운 길입니다. 막장은 새로운 시작.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특집 막장 히로 에라 제1부 석탄의 길, 광부의 길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는 폐광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탄광마을 태백과 삼척의 도전들을 소개합니다. 기획 이지영, 연출 김민정, 심우섭, 정보라, 구성 김주현, 내레이션 김상현, 제작 지원 강원특별자치도.